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 취득시효 2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는 크게 둘로 나누죠.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개로 나누는데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요. 우리 점유취득시효 그 보충학습에 있는 책에다 한번 밑줄 한번 체킹해드리고 갈까요? 261페이지 보충학습 한번 펴볼게요. 보충학습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밑줄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충학습 쌍괄호 1번. 쌍괄호 1번에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는 거기 밑줄이요. 등기 없이는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등기 없이는의 별표. 등기 없이는 소유권 못 얻어요. 다음 2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점유 계속의 밑줄이요. 소멸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간접 점유 포함의 밑줄. 기출문제. 다음 2번. 등기의 상대방. 등기의 상대방.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래요? 거기다 쓰세요.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다. 거기 밑줄이요. 암기 되셔야 돼요.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인, 무효 등기명의인의 별표.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는요? 무효 등기 명의인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을이 점유자, 시효 완성한 사람. 그럼 이 소유자가 뺏기게 되죠. 근데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병에게 등기를 넘겼다. 등기 명의를 병에게 넘긴 거죠. 제3자에게.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매매였다면. 가장매매로 등기를 이렇게 옮겨놨다.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요, 무효요? 무효죠, 이거. 등기를 했어도 이 등기가 무슨 등기요?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 왜요? 가장매매니까. 그럼 얘는 상대방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다. 왜요? 얘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효등기 명의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 청구 상대방 옆에다가 진정한 소유자, 얘가 상대방이지 무효등기 명의는 아니다. 그래,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다.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이라고 하고 옆에다 두고요. 진정한 소유자다.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진정한 소유자. 얘가 상대방이다. 얘가. 누구는 안 돼요? 무효등기 명의는 안 된다. 무효등기 명의인 너 돼, 안 돼? 안 되지. 시효 완성 후에 제3자. 시효 완성 후 처분했을 때 제3자. 얘는 돼, 안 돼? 얘도 안 되지. 완성 후 제3자도 안 되지. 누구만 돼요?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만.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만 상대방이 되는 거지. 무효등기 명의는 안 돼. 완성 후 제3자 안 돼. 그럼 새로요. 시효 완성 후 새로 20년 지나면, 새로 몇 년 지나면 20년 경과되면 얘 돼, 안 돼? 제3자. 이 제3자 돼, 안 돼? 되지. 2차 취득시효죠. 2차 취득시효. 오케이. 이게 등기 청구의 상대방 문제입니다. 그래, 요 중요한 거 여러 개 붙어 있어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요?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이 상대방이다. 그런데 누구요? 무효등기 명의인. 얘 안 돼. 너 왜 안 돼? 무효등기는 진정한 소유자 아니잖아. 그래, 안 돼. 시험 문제. 22의 기출. 완성 후 제3자. 이 제3자 돼, 안 돼? 안 되지. 완성 후에는 제3자 안 되지. 얘는 수도 없이 나왔죠. 그 다음 완성 후 제3자에게 새로 몇 년? 20년 경과가 있어요. 취득시효 되죠. 왜요? 2차 취득시효 되죠. 2차 취득시효. 그러면 얘가요. 우리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얘가 제3자한테 이렇게요. 처분하면 언제요? 완성 후에. 시효 완성 후에 처분하면 이건 누구 거예요? 제3자 거지. 끝난 거죠. 점유자는 얘한테 못 뺏어오죠. 누구한테만? 가백에만 달라고 할 수 있죠. 가백에만.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쪽짜리라고요.
반쪽짜리 권리야, 반쪽짜리. 반쪽짜리야, 반쪽짜리. 왜 반쪽이야? 갑에게는 이기고 제3자한테는 네가 지는 거야. 그래, 반쪽이지 너는. 너는 갑은 이기는데 제3자한테는 네가 지는 거야. 왜 반쪽이야? 채권이라서. 네가 채권이라서 제3자한테는 깨갱이고 원 소유자한테는 네가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 얘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는 채권이고 이 채권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라서 제3자에게는 못 이겨. 네가 못 이겨. 그래서 네가 소유자 프레임, 소유자하고 붙으면 네가 이기고 제3자한테 네가 진다고 그랬어 아까. 자, 그럼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처분해버리게 되면. 소유자가 처분해버리게 되면 이 등기청구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이게 뭐라도 채권이라도 대항을 못해, 제3자에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따라서 얘한테 누구한테요? 되돌아오면. 처분했다가 원소유자에게 되돌아왔다. 그러면 얘는 이 청구권이 몇 년간 살아있어요? 10년간. 10년간 이 청구권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했다? 병에게 팔았다. 팔았다가 누구한테? 원소유자에게 회복이 되죠. 그러면 점유자는 얘한테 땅 뺏어올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뭐 했다가? 처분했다가 누구한테? 원소유자에게 회복이 되면, 갑에게 회복이 되면 갑에게, 원소유자에게 뭐가 되면 회복이 됐다, 회복됐다. 그럼 얘는 상대방 대한데 갑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등기청구에 상대방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개를. 이 상대방은 이 5개 중에 시험 문제 하나다. 무조건 나온다. 5개 중에 하나는 어느 걸 내든 낸다.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4번이, 5번이 어느 거든 나온다. 어느 거든. 그죠? 자, 그럼 5번은 뭐예요? 5번은? 우리 실무죠. 실무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저 수험생이 한 번은. 자, 갑의 땅을 을에게 농사를 지라고요. 농사를 지려고 자기 아버님이 빌려줬대요. 옛날에. 아버님하고 친구니까 이분한테. 임대를 빌려준 거예요. 쌀을 한 가마니씩 보내는데 농사 짓기 어렵고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면 이분이요. 쌀을 못 보내는 거지.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분이 자제분 키우고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결국은 농사만 짓고 쌀을 못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상태로요. 30년이 넘었어요. 여기가. 그 물은 뭐예요? 점유를 하고 있죠. 분명 이분은 아버님은 이 친구분한테 농사지라고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계약서가 없잖아요.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 그냥 빌려준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됐어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현재 시가는 20억인데요. 20억인데 재개발이 되고 이래버리면 땅값이 60억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죠. 60억 이상으로. 근데 문제가 된 게 이분이 속으로 불안한 거죠. 왜요? 이 친구라는 분이 분명 임대를 줬는데 내가 임대를 줬는데 얘가 뭘로요? 나 임대 준 거 기억이 안 난다. 계약서도 없잖아. 을이 뭐라고요? 취득식으로 얘가 역으로 치고 나오면 얘가 진대는 거예요. 왜? 이게 임대 줬다는 권한이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계약서가. 이분이 너무 불안해진 거죠. 이 소유자가. 이거 뺏길 수도 있는 것 같아. 얘가 소송 걸면. 왜? 임대 줬다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재개발을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 저한테 질문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뺏길 것 같은데요. 얘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전법은 파는 거야. 파는 거. 처분하는 거야. 처분하는 거야.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아는 친구분한테 처분을 하세요. 처분을. 그럼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제3자에게 넘어간 거지 이게요.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 제3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점유, 이분을 내쫓으면 돼요. 왜요? 얘가 이 제3자한테는 지잖아. 그래서 제3자가 누구를요? 점유자를 내쫓았어요. 쫓았어. 쫓아내. 토지 달라고요. 토지 달라고 얘 쫓아낼 수 있어요. 그때 얘는 뭐예요? 반쪽이라서 얘한테는 지죠. 쟤한테는 이겨도. 그래서 이 점유자를 쫓아내버렸어요. 누가? 이 친구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 제거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분이요. 누구한테요? 갑한테 내 수수료를 받은 거죠. 이 처분해서 얘를 쫓아내줬으니까 땡큐 고마워. 내가 1억짜리 외제차 하나 뽑아줄게. 왜? 내가 얘를 못 쫓아내는데 나는 못 쫓아내. 그죠? 갑은 을에게 뭐 해달라고요? 토지 달라고.
토지 인도해달라고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나는 얘한테 못하는데 누구는 해? 얘는 해. 제3자는 할 수 있어. 얘가 반쪽짜리라서. 나는 못하는 거를 제3자는 할 수 있어. 이게 제3자라서. 얘 쫓아낼 수 있죠. 얘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건 이렇게요. 그래도 얘가 고마우니까 외제차 하나 뽑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를 바로 가져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처분했다가 누구한테요? 갑에게 낼름 돌아오면, 이게 처분했던 걸 대로 낼름 돌아오죠? 그럼 얘는 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누구한테요? 병한테. 이때 이 청구권은, 이 등기 청구권은 몇 년간? 10년 동안. 10년 동안. 얘가 점유를 잃었어도 10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권이 점유를 어떻게 해도 상실해도 등기 청구권자인 점유자가 점유를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얘한테. 점유를 뭐 했을 때? 상실했다. 그러면 이 점유 상실하면 바로 날아가요? 10년 뒤에 날아가요?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10년 뒤에 소멸한다. 10년 후에. 따라서 얘가 처분했다가 도로 가져왔죠. 왜요? 얘네 쫓았으니까. 그때 을은 점유를 뭐 했어요? 상실했어도. 점유를 병한테 뺏겼어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얘가 살아있네. 따라서 누가요? 갑으로부터 점유자가 땅을 뺏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래서 얘가 이거를 처분했다가 바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처분했다 바로 찾아오면 안 되고 몇 년? 10년. 이 청구권이 죽을 때, 얘가 죽는 게 언제? 10년 뒤에 죽죠. 10년을 기다렸다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회복을 하는 거는 몇 년 뒤에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10년이 안 되면, 처분했다가 회복한 게 10년 안 되면 점유자한테 땅을 넘겨주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바로 이거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청구 상대방에서 쟁점이요. 쟁점이 몇 개요? 5개나 되네, 5개. 이거 이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요, 이 중에 하나. 우리 책에는 이게 따로따로 막 지각각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쪽 저쪽에 막 흩어져 있어요. 2번, 쌍가루 2번. 옆에다 등기청구 상대방 여기다 적으시면 되죠. 누구야? 무효등기 명의는 상대방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우리 중개사도 시험 문제, 간평사에도 시험 문제. 그 다음 3번 등기 명의인의 등기 의무라고 돼 있죠. 그 등기 명의인의 의무는 옆에다 쓰세요.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 인도 청구나 반환 청구를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별 3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밑에 끝에서요. 끝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취득 시 완성 후 아직 등기를 격려하기 전이라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고 불법 점유로 철거나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별 3개요. 누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땅 내놓으라고 못해요. 왜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지니까. 왜? 시 완성하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니까. 땅 달라고도 못해. 을이 여기다 건물 진 것도 철거도 안 돼.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누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그래서 3번에다 쓰세요. 누가? 소유자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토지 인도 청구도 안 돼. 건물 철거 청구도 안 돼. 부당이득 청구도 안 돼. 부당이득 청구도 안 돼. 3가지. 그래서 소유자하고 점유자 프레임은 누가요? 점유자가 이기고 소유자가 진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거기다 적으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소유자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아무것도 안 돼. 인도 청구도, 철거 청구도, 부당이득 청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별 3개. 너는 지는 거야, 얘한테. 왜? 시 완성돼 버렸잖아.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셔서 맨 위에 1번. 쌍괄호 1번에 1번. 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삼각형하고요. 혼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괄호 2번 등기 청구권의 소멸 여부요. 소멸 여부의 2번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그 후 어떤 사유로 취득 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소유권 회복의 밑줄이요. 그 후가 뭐야? 처분 후. 처분했다가 회복이 되면 이렇게 적으세요. 처분했다가 회복이 되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게 2번입니다. 처분했다가 소유권이 회복이 된 거. 2번의 별 3개.
3번, 쌍괄호 3번은요. 2차 취득시효 말씀드렸죠? 2차 취득시효 1번만 볼게요. 부동산의 취득시 완성 후 제3자에게 등기가 맞춰진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의 밑줄여 삼아 다시 2차 취득시 완성 주장할 수 있죠. 새로 몇 년? 20년 지나면. 다음 쌍괄호 4번에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별 3개요.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어요. 그럼 몰라요? 알아요? 알게 되죠. 시효 완성한 걸 알죠.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는 무슨 행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별표. 2번 삼각형. 시효취득으로 등기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간에는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 성립해와네요.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로 소유권 처분한 제3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은 치고 들어갈 수 없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치고 들어갈 수 없고 뭘로요? 불법행위로 치고 들어간다. 오케이. 5번이요. 5번에 2번 별표. 2번의 별 3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된다. 바로예요? 10년이에요? 10년의 별표. 바로가 아니다. 그다음 우측에 6번입니다. 6번의 삼각형. 자, 6번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6번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고요. 이렇게. 점유자, 얘가 소유자. 시효 완성했어요. 그럼 뭐가 생겨? 등기 청구권 생겼죠? 법률의 규정으로 청구권 생겼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얘가? A한테 점유를 넘겨줬어요. 이 땅 점유를 넘겨준 거예요. 등기 안 하고. 그럼 얘는 뭐예요? 점유를 뭐 한 사람? 승계인이라고 그래. 점유 승계인. 너 소유권 승계했어? 아니야. 등기 안 했으니까 점유만 승계했죠. 점유 승계인. 얘는 시효 완성자. 내가 시효를 완성한 사람이야. 나는 점유를 뭐 한 사람? 승계한 사람이야. 얘 점유를 승계받았죠. 그럼 얘는 등기를 어떻게 가져와요? 등기를? 우리 대법원은 점유를 이렇게 승계해 주잖아요.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해 주.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점유만 일로 승계가 되고요. 점유는 일로 넘어오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효 완성자가 얻은 거죠. 시효 완성에서 얻은 청구권이죠. 근데 이거는 일로 승계 안 된다는 거야. 점유는 승계가 돼도 뭐는요? 등기 청구권은 일로 승계 안 된다. 이건 승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점유는 A가,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을 해 두실게요. 점유를 승계한 사람한테는 뭐는 승계 안 돼요? 등기 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더라. 이거. 그리고 A가 등기를 가져오려면 저 갑한테서 등기를 뺏어오려면 어떻게 뺏어와요? 이 수요 완성자. 이쪽으로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등기를 하고 이쪽으로 또 이전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효 완성자. 완성자가 가지는 청구권을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대위에서 가져온다. 대위에서. A가 누구를요? 을의 청구권 어떻게 대신해서. 을의 등기 청구권을 A가 대신해서 등기를 하면 된다. 을의 권리를 어떻게 합니다? 대위에서 한다. 대위에서. 이렇게 직접 못 가져온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A는 점유 승계인은 직접 가져오나요? 아니죠. 직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옆에다 쓰시면 돼요. 대위에서 뺏어와요? 직접 뺏어와요? 대위에서. 직접 안 돼요. 직접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만 가져온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일로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 청구권이 승계가 되면 A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직접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대법원 해석이요. 기가 막혀가지고 점유는 승계되고 청구권은 승계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뺏어와요. 그게 6번입니다. 6번.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에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병은 걔가 누구죠? 점유 승계인이요. 승계인. 전 점유자 을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사기에게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어요. 그럼 전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찾아올 수 있다. 대위에서 별표.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직접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오케이. 안 되고. 오케이. 자, 거기까지 보시면 점유취득시효가 됐고요. 밑에 큰 3번이요. 밑에 큰 3번을 보시면 시효 완성 전의 법률관계라고 돼 있죠. 완성 전에 처분하면. 시효기간 만료 전에. 만료 전이면 뭐예요? 시효 진행 중이라고 써야 돼. 진행 중에 명의자가 변경됐다. 처분했다 이거죠. 처분했다. 그럼 취득시효 중단돼 안 돼? 안 돼요. 얘가 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취득시효는 중단이 안 된다. 그러면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명의자. 완성 당시의 명의자면 누구라고 그럴까요? 다른 말로 제3자. 제3자에게 등기를 뺏어올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취득시효 점검되셨습니다.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만나실게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2항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 먼저 분석.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주어야. 등기한 자의 동그라미요. 몇 년간이요? 10년간 별표. 10년간.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인데 얘는 10년이야. 소유이사로 동그라미요. 평온공연하게 동그라미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거기에 밑줄이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걸 특별요건이라고 그래. 특별요건.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하고 다른 게 두 개예요. 두 개.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요. 등기를 먼저 꽂아놓고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소유이사 똑같죠. 평온공연 똑같죠. 그러면 다른 게 뭐예요? 선의무과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는 거.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의 특징이다. 10년 하고요.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볼까요? 최근에 신문 기사에 있는 걸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문 기사니까 눈에 들어오기가 쉬울 거예요. 이 땅을 국가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누구한테요? 을에게 매매로 매각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이런 거야. 이 땅이요. 이 땅이 사실은 이분이죠. 이 손자분이죠. 손자분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자기 할아버지께서요. 일제시대 때 자기 할아버지께서 저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막 뒤적거려 보니까 이 땅이 이 할아버지 앞으로 조부님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뭐가 돼 있어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올라있던 땅이라는 거죠. 저 땅이. 근데 해방이 되고 이러는 국면에 처하면서 그거를 누가요? 국가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내버린 거예요. 누구 건데요? A죠. A. 아까 이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이 할아버지죠. 조부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은 우리가 등기부라고 그러고요.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그래요? 토지조사부라고 그래요. 토지조사부. 여기에 소유자로 이 할아버지 A가 땅 소유자로 돼 있었던 거죠. 이거를 누가요? 국가가 보존 등기를 여기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을 받았다. 토지 소유자로 뭐를 받았다? 사정을 받았다 이거죠. 따로 소유자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깨져요. 이 보존 등기는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 왜? 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고 이 보존 등기는 잘못된 등기니까 무효다. 근데 그거를 을이 매매로 인수를 했어요. 을이 광운대였어요. 광운대에서 저 부지를 산 거예요. 캠퍼스 부지로. 광운대학교에서. 그럼 광운대는 이게 무효인 거를 알았어 몰랐어. 모른 채 산 거죠. 모르고 과실 없이 이 땅을 소유를 해요, 점유를 해요. 이 땅을 점유를 하고 있었다. 오케이. 뭐를 꽂아놓고요? 등기를 꽂아놓고.
등기를 꽂아놓고 선의이며 과실합치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믿고 땅을 점유하고 있었네. 이때 이 땅은 누구 걸까요? 이 땅은 A 걸까요? 아니면 광운대, 을 걸까요? 이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저 A 아까 자식이었죠. 이 자식분, 자제분이,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요. 알고서 소송을 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정한 소유자고 이 보존등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거, 소유자로 이 땅을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료가 있으니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보존등기는 부실등기다, 무효등기다. 따라서 A는 국가를 상대로 뭐 해달라고요? 이 보존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 말소 소송을 낸 거야.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광운대를 상대로도 등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왜?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오케이. 이때 얘가 선이면, 광운대가 선이면 소유권 갖나요? 뺏기나요? 자, 이제 우리는 물권법 전체적인 논의의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등기가 뭐로 판명나면? 무효라고 판명나면요. 이 등기가 무효라고 판명나면 얘가 선이어도, 제3자가 선이어도 소유권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요? 등기에, 무효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소송에서는 누가 지는 거예요? 광운대 제3자가 지는 거야. 이게 무효라고 판명나면. 국가 앞으로 보존등기 때린 게 무효라고 판결나면 왜요?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져버려.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래서 얘 소유자 아니야. 그죠? 그럼 을도 선이어도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는 거죠. 반전이. 등기를 하고요. 등기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되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고 있죠. 뭐하고? 등기하고. 등기하고 몇 년 되면? 10년이. 10년이 경과하면 을이, 광운대가 취득시효로 땅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하고 몇 년? 10년입니다. 10년을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어요. 쌤, 그런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무효등기네, 이게. 이것도 무효. 그럼 이것도 무슨 등기예요? 무효등기죠. 이게 무효등기인데도 돼요? 오케이. 바로 여기서 취득시효가 의미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등기가 무슨 등기라도? 무효등기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등기가 무슨 등기라도? 무효등기라도. 무효등기라도 취득시효에 자격이 있다. 그럼 쌤, 광운대가 몇 년 점유했느냐면 몇 년 점유했냐면 얘가 8년인데요. 8년인데 얘가 8년? 그럼 취득시효는 10년 돼야 되는데요. 얘 10년 안 되니까 취득시효 못 하잖아요. 에이, 얘가 쥐네요. 왜? 10년이라고 했는데 얘가 8년밖에 안 됐는데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앞사람이죠. 앞사람의 등기까지 합쳐가지고 10년이면 돼. 합쳐가지고 얘는 8년이지만 얘 것까지 어떻게 해서요? 합쳐가지고 몇 년? 10년의 등기를 채우면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등기의 승계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등기는 광운대 자기 앞으로 10년 꼭 채워야 돼요? 아니다. 누구요? 앞사람의 등기. 앞사람의 등기까지 어떻게 해서? 합쳐서 10년이면 된다 이거죠.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의 승계라고 그런다. 등기도 뭐가 됩니다? 승계가 됩니다. 승계. 점유도 승계가 되죠. 앞사람 거, 내 거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 승계라고 그러듯이 등기도요. 앞사람 거, 내 거 합칠 수 있다. 승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로 을의 광운대의 등기가 광운대 등기한 게 8년이고 앞사람 거 2년이죠. 합치면 되는 거 합치면. 그래서 이 등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기 명의로 반드시 10년이어야 된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우리 아주 잘 나옵니다. 자기 명의로 반드시 몇 년이어야 된다? 10년이어야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죠. 자기 명의로 10년이어야 된다? 아니다. 왜? 등기에 승계가 되니까 10년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누구 것까지요? 앞사람 것까지요. 앞사람 것까지 합쳐서 10년이어도 족하다. 오케이. 자,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정리하면 무슨 등기도 돼요? 첫째, 무효등기도 됩니다. 무효등기. 두 번째 몇 년이요? 10년인데 이 10년은
등기에 뭐가 되니까요? 승계가 되니까 자기 명의로 10년이어야 된다? 아니다. 승계가 되니까 누구 거예요? 앞사람 것까지요. 앞사람 것하고 자기 거하고 뭐 해서 합쳐서. 합쳐가지고 10년이면 되는 거야. 그거를 학문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해 주더라. 세 번째는요. 특별 요건이 뭐예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로. 선의 무과실로 뭐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 점유 개시 시에 몰라야 돼. 10년 내내가 아니라 뭐 할 때? 점유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들어오실게요. 책으로 들어오셔서 1번 10년의 등기 및 점유. 기억. 소유자로 등기한 자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도 상관없습니다. 무효 등기의 별표. 근데 니은의 삼각형은 틀리기 쉬운 거야. 그래 시험 잘 나오는 거야. 니은에다가 삼각형 할게요. 원래 무효 등기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무효 등기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실 등기도 무효 등기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그게 니은이에요. 관련은 그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 하나의 부동산은 몇 개? 하나의 용지를 가져야죠. 이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라고 그러죠.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거, 이중 보존 등기. 이때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어서 후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된 때 뒤에 된 보존 등기요. 뒤에 된 보존 등기니까 누구예요? 선등기요, 후등기요? 후등기죠. 후등기. A 앞으로 선등기, B 앞으로 후등기. 그럼 어느 게 유효?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죠. 후등기가 이거 무효잖아요. 무효. 후등기 무효, 선등기 유효죠. 이 무효인 후등기죠. 이 후등기를 기초로 몇 년 했대요? 10년 점유했대요. 10년 점유하면 취득시효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무효등기도 된다며. 무효등기 해놓고 10년 기다리면 된다며. 안 되는 예외가 이거야. 예외. 왜요? 땅은 하나인데. 1부동산 1용지죠. 땅 하나인데 A가 소유자로 유효하게 소유권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면 B한테 취득세를 또 인정해주면 A도 소유자, B도 소유자. 그럼 땅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둘이 양립이 안 되죠. 그래서 1부동산 1용지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는 취득시효를 10년 아니라 100년 기다려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거. 그중에 어느 등기? 후등기. 무효인 후등기요. 이 후등기를 기초로는 취득시효가 안 된다. 무효인 후등기죠.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는 취득시효를 못 먹어요. 그게 전원합의체, 니은의 전원합의체입니다. 그 다음 디귿. 등기기관과 점유기간은 10년이어야 되는데 이때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므로 점유기간과 등기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 계속할 필요는 없다. 때를 같이하여 10년을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합쳐서.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 것까지? 앞사람이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합쳐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합쳐서 10년이면 돼. 10년 내 명의로 10년 아니어도 되거든. 오케이. 다음 선의무과실이죠. 선의무과실 이번에 기억.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건인데 이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게 아니라 뭐에 관한 거야? 점유취득에 관한 거야. 점유취득에. 이때 니은의 삼각형. 무과실은 추정 안 되죠. 그래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우측에 동그라미 4번에 취득시효 이익의 폭이라고 된 거. 거기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이게 정답으로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뭐가 완성되었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땅을 광운대가 등기를 하고요. 등기를 하고 몇 년이요? 10년 지나면 취득시효로 땅을 먹죠. 취득시효로 먹죠. 그런데 이 점유자가, 광운대가 점유자죠. 이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죠. 저 소유자에게 아까 A한테, A가 소유자죠. 시효이익을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 나 시효이익 얻은 걸 뭐 하겠다고요? 포기하겠다 그러면 취득시효를 얻었던 권리, 그 권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거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그래요. 예컨대 기억.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뭘 취하했어요? 소취하를 했다 밑줄이에요. 소취하 밑줄. 그러면 시효이익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오케이. 뭘 취한 거? 소송을 취한 거. 시효이익 포기로 돼요. 그러면 얘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 포기할 거야. 뭘 포기할 거야? 시효이익을 내가 포기하지. 오케이. 근데 니은. 그러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니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매수 제의의 밑줄이에요. 매수 제의. 이 땅을 을이 시효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거기다 조그맣게 하나 그려볼게요. 소유자, 여기 점유자. 그럼 점유자한테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 생기나요? 등기 청구권이요?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소유권 안 생기죠. 소유권 언제 생겨요? 등기를 해야 생기죠. 등기 전에는 등기 청구권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냅다 넘겨주는 소유자는 거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소송을 해야 돼. 이거 소송을 해야 됩니다. 취득시효로. 그때 소송을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 어떡할게? 살게. 소유자 열받지. 열받지. 나라도 열받아. 왜? 이 땅을 그냥 절로 뺏기는 거니까 열받지. 그래서 을이 뭐라고요? 갑한테. 내가 너 뺏기는 거 열받으니까 어떡할게? 땅을 내가 살게. 땅을 뭐 할게? 살게. 평당 얼마씩 살게라고 얘가 제의를 했다 이거죠. 이건 왜 한 거예요? 분쟁이요. 소송으로 인한 분쟁이 싫어서, 분쟁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땅을 뭐 할게? 살게라고 달랜 거죠. 그럼 얘가 살게라고 했다는 이 말이 이 점유가 타주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는 뜻도 아니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땅 살게라고 얘가 말을 한 거예요. 점유자가. 그죠? 이 말을 한 거는 이게 뭐라고요?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는 거냐? 그거 아니다. 그럼 네가 왜 살 거라고 얘기해? 네가 왜 살 거라고 얘기해? 이거는 분쟁을 해결하려고 살게 그런 거지. 살게라고 매수제의를 한 거죠. 매수제의를. 그래서 매수제의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냐? 그거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그러한 매수제의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요? 시효이익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별표. 그래서 얘가 분쟁을 해결하려고 내가 땅을 살게, 평당 50만 원 주고 살게 이 말을 했다고 이게 시효이익 포기한 거냐? 절대 아니다. 별표.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소송에서 뺏어올 수 있어요. 아직. 왜? 시효이익 포기한 게 아니니까. 만약 포기로 되면 어떻게 돼? 포기로 되면 못 뺏어가죠. 다음 동산 취득시효 보시도록 합니다. 동산 취득.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시효였다면 부동산 취득시효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하고 10년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이건 특별요건이 뭐예요? 선의무과실이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자, 이번에는 동산취득시효입니다. 동산취득시효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옆에 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마음에 들었어. 그 핸드백을 내가 어떻게 해서 몰래 훔쳐왔어요. 점유를 했죠. 점유를 해가지고 내 집에다 몰래 넣어놨어요. 몇 년을 넣어놓으면 내 거가 될까요? 그게 동산취득시효예요. 246조 1항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가지려고. 따라서 동산은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을 소유의사로 보관하고 있으면 내 거 됩니다. 그런데 이항 같더니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전항의 점유가 무슨 뭘로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의 두 줄자. 그러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들어요. 특별 요건이 뭐죠? 선의 무과실로.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했죠. 그럴 때만 이 시간을 절반으로 하프로 단축시켜줘. 5년으로.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그래서 기간을 취득시효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취득시효 기간은 크게 어떻게 나눠요?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로 나누고 부동산 취득시효는 다시 어떻게 나눠요? 20년, 10년. 동산 취득시효 어떻게 나눠요? 10년, 5년. 그죠? 절반이죠, 절반. 하프. 단 선의무과실이죠. 여기도 선의무과실이면 10년이죠. 여기도 뭐예요? 선의무과실이면 절반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뭐라고요? 동산을 점유한 자가 선의이나 과실이 있으면 선의이나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과실이 있으니까 10년이죠. 5년이 그럼 틀리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10년 선의무과실, 10년, 5년 선의무과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시스템으로 저 기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낱개를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요. 20년에 절반, 10년에 절반. 오케이. 단 선의무과실에 대해 선의무과실해야지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드려요. 오케이, 끝. 다음 267페이지 이제 기타 소유권 취득 보도록 합니다. 기타.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이런 거 봅니다. 무주물 선점 1번 별 하나. 252조 1항. 무주의 동산이죠.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동산만 됩니다. 동산의 별표. 위에다 써도 돼요.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다. 부동산은 선점이 안 돼요. 왜요? 국유니까, 국가권이니까. 선점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만이에요? 동산만 돼요. 동산만. 이때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 원시취득이고 소유이사여야 돼요. 소유이사. 그래서 무주물 선점 그러면 요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무주물 선점은 뭐만 돼요?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돼요. 동산만. 두 번째 무슨 이사? 소유이사여야 된다. 소유이사. 세 번째는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다. 세 가지 확인. 두 번째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됩니다. 키우던 사슴이요.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면 뭐가 돼요? 무주물이 됩니다. 무주물. 그 사슴을 내가 잡으면 내 거 되는 거죠. 무주물 선점이니까요. 다음 유실물 습득. 잃어버린 물건 습득한 거. 죽은 거죠. 종전에는 그것이요. 1년으로 되어 있네요. 1년. 예. 유실물을 뭐 한 경우요? 습득한 경우. 습득이라는 건 뭐 한 거죠? 점유를 취득한 겁니다. 점유를 내가 취득했다. 길 잃은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점유를 뭐 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승계취득, 원시취득합니다. 원시취득. 다음 매작물 발견 보도록 합니다. 매작물은 묻혀있는 고려청자를 내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발견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돼요. 발견이라는 사실만. 그때 조심할 거는요. 단서예요. 밑에 단서. 254조 단서. 그러나 타인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작물은 소유자하고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해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면 A 땅에서 내가 고려청자를 누가요? B가 발견했어요. 발견자, 땅은 누구 거야? 이 땅. 이 조카가 저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일해주다가 땅 쪽에 고려청자를 발견했네? 그러면 이 고려청자는 발견자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그래도 법은 둘이 나눠 가지라고 둘이 뭐 하도록? 공유하도록 정해놓았어요. 절반씩 취득한다니까 뭐예요? 공유한다. 공유. 그 다음 255조. 학술.
고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1항 및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뭘로 처리해요? 국유로 한다. 국유. 그래서 옆에다요. 학술이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문화재죠. 문화재. 문화재는 선점을 해도요. 얘가 무주물을 선점해도 선점작계가 아니다. 선점작계 아니라 누구 걸로 봐 이거는? 국유야. 국유. 선점을 A가 했어도 A가 소유자 되는 게 아니다. 문화재는 국유로 처리합니다. 대신에 국가는 이 선점한 A한테 어떻게 하죠? 정당한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해주고 소유권을 국유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항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요? 보상이요.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뭘 달라고요? 보상금 달라고. 소유는 누구한테 가고요? 국유로 넘어가고 국유로. 지금 그래 훈민정음 회례본이 이런 상황이죠. 훈민정음 회례본을 A가 어떻게 했어요? 선점을 했어요. A가. 그거를 국가는 뭐라고요? 국유라고요. 국가 거라고 그러는 거죠. 국가 거라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그래요? 찾아봐라 이거. 내가 훈민정음 회례본 손에 넣었는데 그거를 이분이 내 집이 아니라 산속에다 갖다 처박아 놓은 거야. 이렇게. 산속에다 처박았어. 국가는 그럼 뭐라 해야 돼? 국가는 자기 거라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해요? 구경도 못 했는데. 국가는 저 손에 넣지도 못했는데 이 산속에 있는 훈민정음 회례본을 국가 거라고 그러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선점자는 뭐라고요? 이거 산속에 있는 거 찾아봐라. 대신에 이분이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요? 나한테 돈을 좀 보상을 해달라고.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1조 원 가져와. 1조 원 가져오면 내가 산속에 있는 거 갖다 주지. 예. 이런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산속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요? 국유라고, 국가 거라고 지금 우기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첨부에 보시면 부합, 혼화, 가공이 있죠. 예, 혼화하고 가공은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부합만 보도록 합니다. 부합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하나로 만들어진 걸 부합의 법리라고 그래요. 자, 부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부합은 부동산하고 동산의 부합. 두 번째는 동산하고 동산의 부합.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때 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면 동산 A 거, 이 동산은 B 거 두 개가 합쳐졌어요. 합쳐지면 이건 누구 거냐? 주된 동산 소유자 거. 누구 거? 주된 동산. 주된 동산 소유자가 저 물건을 갖게 됩니다. 부합이 되면. 주된 동산이 누구 거냐 이거죠. 그래서 가령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거예요. 민법책하고요. 민법책하고 2차 과목에 있는 세법하고요. 두 개를 합쳐서 민법은 A 거, 세법은 B 거 두 개를 합치면 한 권이 됐죠. 한 권 되면 이건 누구 거예요? 주된 동산, 민법책 주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구별이 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구별이 안 되면 공유한다. 공유. 이게 동산 간의 부합. 두 번째 부동산하고 동산의 부합이죠. 부동산하고 뭐의 부합? 동산하고 부합이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누가 취득해요? 부동산의 소유자. 이때 동산이 아무리 고가여도요. 고가여도 똑같아요.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갖는 거예요. 단 얘한테 어떻게 돈으로 보상해줘. 보상. 자, 이때 부동산하고 동산의 부합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두 부분. 토지의 부합 문제요. 토지의 부합 문제. 두 번째는 건물의 부합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시면 정리가 돼요. 자, 토지의 부합 문제는 이렇게. A 땅 위에 A가 땅이 이렇게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저 땅 위에 A가 땅을 이렇게 경작을 안 하고 내팽개쳐 두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김할머니가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이다. 남의 땅 경작 안 하고 놀리니까 여기다가 김할머니가 수목을 심었어요. 뭐를 심었어요? 수목. 수목을 심으면 수목은 토지에 뭐하게 됩니다? 부합한다. 단 명인 방법을 갖추면 별개죠. 그래서 수목은 일단 어떻게 돼요? 부합으로 돼요. 부합. 농작물을 심으면 배추나 벼보리를 심으면 농작물은 부합돼 안 돼? 안 돼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거가 됩니다. 수목은 뭐가 되고요? 부합. 수목은 부합이 되고 부합물이 되고 농작물은 부합이 아니다. 별개다. 언제나 경작자 거다. 울타리 쳐야 돼요? 안 쳐도 돼요. 할머니 농작물은 울타리 안 쳐도 돼. 벼나 보리, 배추 같은 거는 농작물은 울타리 안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할머니가 무허가 건물 지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도 부합물이 아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 안 한다. 뭐만 부합돼요? 수목만. 수목만 부합되지 건물이나 농작물은 부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A 땅에 김할머니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쪽파를 심었어. 쪽파. 누가 심은 거예요? 김할머니가 갑이야. 김할머니가 갑이. 그럼 저 쪽파는 누구 땅에? 남의 땅에다 심은 거니까 이 김할머니가 울타리 쳐야 되나요? 안 쳐도 되죠. 울타리 안 쳐도 경작자인 김할머니가 저 쪽파는 소유권 얻은 거예요. 문제는 이 김할머니가 쪽파를 팔았다고 그러게.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밭대기채 쪽파를 팔았어. 그러게. 자, 시골에서는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가을 되면 판매를 하는데 저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운영하시는 저 도매 상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을 봐가지고요. 아, 올해 쪽파가 값이 폭등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시장 수급 균형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어떻게 해? 미리 입도선매라는 작업을 해요. 입도선매는 뭐냐? 어린 작물들을 미리 사버리는 거예요. 입도선매. 미리 사. 어떻게 해요? 밭대기채 이분이 매매를 해서 인수를 해버립니다. 사버린 거죠. 그래서 김할머니가 심은 쪽파밭을 통째로 사버린 거야. 언제? 일찍 봄에 와서. 그 가을 되면 저거 수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갖다가 시장에다 풀어버리는 거죠. 왜? 자기가 밭대기채 여러 개를 사가지고 시장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값을 자기가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득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쪽파를 얘가 샀는데 아직 뽑아가지 않았어요. 얘가. 안 뽑았어. 그럼 쪽파는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이게 왜 문제된 거냐면 이 쪽파 사건이 문제된 거는 이 쪽파를 이 김할머니가 자기 땅에다 쪽파를 재배했으면 문제 안 되는데 누구 땅에? 남의 땅에다 쪽파를 재배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쪽파를 원시 취득. 처음 취득할 때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심어가지고 소유권 가질 때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지만 이건 뭐죠? 매매로 가져가는 거죠. 매매로 가져가는 거는 뭐예요?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하려는 매수자는 이 쪽파밭의 소유권을 해요. 쪽파 소유권을 언제 가져요? 1. 뽑아갈 때 소유권 가져가죠. 근데 안 뽑아갔어요. 안 뽑아가면 얘는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명인 방법을 해야지만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명인 방법을. 뽑아가든가 1. 뽑아가. 쪽파 뽑아가. 그럼 네 거 되지. 아니면 뭐 하든가 밭대기채 명인 방법을 하든가. 그래야 얘가 소유자가 되는데 이 매수자가 명인 방법을 실시 안 하면 이 쪽파의 소유권을 못 갖더라 이거죠. 왜요? 형식주의 원리가 여기에 작동이 돼요. 자, 그럼 이제 헷갈려졌어요. 김할머니가 쪽파를 재배했을 때 쪽파를 뭐 한 경우? 재배한 경우 재배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거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명인 방법 하고요, 없이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인 방법 없이 소유권을. 누가? 재배한 사람, 경작자는. 즉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인 방법 해야 됨, 안 해도 됨. 없이. 명인 방법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쪽파를 뭐 한 사람? 매수자. 쪽파를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실시해야만 쪽파 소유권을 자기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셔야 되겠다. 우리 시험엔 이 밑에 게 시험에 나온 적 있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이게 구별이 정확히 딱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관한 부합은 됐고, 이제는 건물에 관한 부합 볼게요. 건물에 관한 부합. 건물은 이렇게 부합이 일어나요. 여기 A가 이렇게 건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예,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 1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이 건물에다가, 이 기존 건물에다가 융자를 내준 거죠. 담보를 잡고. 이때 가게가 잘 되니까요. 건물주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만큼을 증축을 했다. 여기는 기존 건물. 기존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어떻게 한 거예요? 설정 후에 어떻게 한 거예요? 건물을 증축했다. 그럼 이 증축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약에 1억을 못 갚잖아요. 융자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이 은행은 이 건물 어떻게 해? 이 건물, 상가 건물을 경매할 거 아니야. 그럼 낙찰자는 기존 건물, 이 기존 건물만 낙찰자가 가져가요? 증축한 데도 가져가요? 이 문제가 부합의 법리하고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이 뭐라면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라는 건 뭐죠? 일부다 이거죠. 기존 건물의 일부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합물로 처리해요. 부합물로.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낙찰자는요. 낙찰자는 기존 상가하고 증축한 거. 이것까지는 낙찰자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거는 부합물이라고 처리를 하게 돼서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부합물에도 미친다.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설령 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록에서 누락해 돼요. 목록에서 누락하든 말든 부합이 되면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목록에서 누락을 해도. 부합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누락하든 말든 낙찰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면 독립한 물건이면. 그러면 이거는 부합물이 아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안 미친다 이거죠. 따라서 이게 부합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으로 중요한 잣대가 있다. 그 잣대가 바로 뭐냐 이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증축 부분이 뭘로 처리되면 구성 부분이면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효력이 기존 건물하고 이거하고 다 미치고 독립한 물건이면 부합물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그러면 임차인은 독립한 물건이면 계약 끝났을 때 어떻게 임차인은 주인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가 문제된다. 자, 그래서 이게 부합물이냐 독립한 물건이냐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공장 같은 거에도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공장에 저당을요.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 공장 사장님이 직원들 여기 샤워실로 이만큼을 증축을 했다. 그럼 여긴 증축 부분이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샤워실에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바로 이 샤워실이 증축 부분인데 이게 기존의 공장하고 독립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만약에 뭐예요?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수도가스, 수도, 전기가스가 다 따로따로 다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독립한 역할이니까 이거는 부합물이 아니죠. 근데 싱크대, 화장실 하나도 없고 그냥 샤워기만 달아놨다. 그럼 뭐야 이거는? 구성 부분으로 부합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줍니다. 구성 부분이냐 독립한 물건이냐. 이 부분이 부합에서 제일 중요한 맥락.
자, 그게 269페이지요. 관련 판례에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다가 별 2개 할게요. 1번 토지 외 건물. 건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목. 수목은 토지에 어떻게 해요? 부합하죠. 그런데 2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권원이 없는 자가, 권원 있는 자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받음이 없이,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을 받았어요.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나무를 꽂은 거예요. 나무를 어디다 꽂았어요?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누구한테는 허락을 안 받고, 소유자의 승낙 안 받고 임차인한테만 승낙을 받고 나무를 거기다 꽂았죠. 사과나무를.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나무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왜요? 승낙 없이, 소유자 승낙 없이 나무를 심었으니까. 오케이. 다음 3번 농작물. 농작물은 뭘로 봅니다? 언제나 경작자 거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권한 없이 타인 토지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그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고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죠. 경작자 거. 그런데 옆에다 쓰세요. 뭐 하면? 매수한 자. 매수한 자. 쪽파 매수자는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된다. 다음 4번은요. 타인 소유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증개축이죠. 2번하고 3번의 별 3개예요.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권원에 의하여 뭐를 한 경우?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을 때 별표. 그러면은 이거는 구분 소유가 성립하고 부합이 아니다. 쓰세요. 부합물이 아니다. 부속물이다. 부속물. 별개다. 별개. 근데 3번이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다. 부합의 별표. 부합이 뭐죠? 구성 부분이 된 거죠. 그러면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평가되지 않았다의 밑줄이요. 목록에서 누락을 했다. 누락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부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목록에서는 누락이 돼도 부합이 되면 경락인이 다 먹는다. 오케이. 동산 간의 부합 아까 보셨어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가공 있죠. 가공은 물건을 새로 만드는 게 가공이죠. 예, 저 가구점에서 가구를 새로 만드는 게 가공의 법리. 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은 누구 거? 원재료 소유자 거다. 원재료 소유자. 그러나 가액 증가가 현저한 때 별표. 그러면 가공자 소유. 오케이. 여기까지 소유권 취득 원인 보시고요. 이제 쉬셨다가 여기 보도록 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공유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중요한 법리들 몇 가지 보셨으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담금질 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